제 비전을 찾고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은 보통 생각하는 성공이랑 그런 게 좀 쫓아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주변은 사실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래요 사실. 사실 꿈님 이제 영상 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아직 내가 이룬 게 없으니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 좀 보여주고 우리 사람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콩님은 정말 그냥 친구들? 먼저 얘기는 안 하세요? 안 하죠. 근데 만약에 하면은 설득시킬 자신이 있으세요? 굳이 설득하려고는 안 하죠. 설득한다는 거는 내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거잖아요.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나는 온전히 내가 다 맞아?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살 뿐이지만 이 사람한테도 맞는지 어쩐지는 사실 그렇죠. 설득을 하기 전에 앞서서 이 사람을 그냥 존중한다면 굳이 내가 설득하지 않지. 이 사람의 삶을 존중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나랑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은데 방법을 물어봐. 알려줄 수 있죠. 저는 약간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정체성을 인지하고 그 정체성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지. 대부분 청년들 다 그러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내 존재를 행동으로서 증명해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요. 결과를 만들어야지만 이거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까지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에 아무도 그렇지 않아. 네. 그러면은 그 얘기에 신빙성이 있으려면은 그런 걸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믿어줄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대부분 아웃풋을 인식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계속 성적으로 증명했지, 직장 이름으로 증명하지, 실적으로 증명하고 얼마 버느냐로 증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벌면 그 뒤에 차, 집 계속 뭔가 증명할 걸 만들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누구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였던 거죠, 유민님한테. 커밍son님 아시죠? 그분이 이제 출신이에요. 이분이 나오기 전에 자기보다 먼저 그만둔 친구를 만났대요.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네일샵을 했나 그래요. 회사한 친구가 번듯한 여기를 그만두고 네일샵을 차리면 이 친구 후회하지 않을까? 만나봤다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서. 네. 얼마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삶에 너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야겠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여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임팩트가 탁 와서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뭔가를 느꼈다라는 결과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그걸 해내려면은 용기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런 나를 믿어줄 수 있어야 거기를 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때 본인은 누군지 욕구, 성장 욕구랑 그다음에 인정. 맞아요. 인정 욕구라는 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되는 걸 중요하게 느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의미야. 어디에서 일하든 나는 코어에 있어야 내가 욕구의 결핍이 안 느껴지는 애? 이런 걸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회사를 내가 선택해? 내가 맡게 될 잡이 이 회사의 코어 직무야?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내가 이런 욕구가 있어. 그러면 이제 유인님이 지금 하실 건 내가 운동할 때 어디에 재미를 제일 느끼지? 찾아서 그거를 더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나는 지금 돈을 안 벌지만 거기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에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구나. 이게 지금 내 행복이랑 연결됐나? 어디에서 결핍이 느껴지지 지금? 뭐가 결핍이지? 그럼 그걸 해볼까? 요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지금의 저처럼 재미없는 일, 좋아하지 않는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인 거죠. 많은 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비즈니스라는 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걸 다 해야 돈이 되거든. 그럼 지금 저 만나는 분들 중에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되게 특출나시거나 사업적인 눈을 갖추시거나 이런 분들은 저한테 지금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겠네라는 얘기 많이 해줘요. 제가 그거 하면은 재미없는 거 감수하면서 돈 버는 거지. 그 길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는 여정을 나는 하자. 이렇게 여정도 있다라는 걸 나중에 얘기해주자. 급해지면 위협받으면 그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모험의 여정인 거죠 결국에. 그래서 그 여정을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갈래는 최소한 벌려면 어딜 가는 그게 첫 번째 기준이 될 거고 두 번째 기준은 내가 어느 영역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지에 맞는 걸 고르셔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돈이 아니라 그냥 진짜 내 노는 거 내가 뭐에서 만족을 느끼고 그거 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들 거냐? 나는 이런 거에 만족을 느낀다. 내가 뭘 믿어? 만족을 느끼는 이런 것들이 지금은 돈이 안 되지만 난 이런 걸 하면서 돈 버는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서 돈 버는 거랑 별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여기 모이기 시작하면은 어느 날부터 광고가 붙어요. 그러면 돈이 벌 수 있는 상황이 갑자기 오죠. 아니면 이런 거 강의해 주실래요? 그리고 강의를 해. 되게 뜻밖의 일들이 생겨요. 마치 제가 독서랑 글쓰기 그냥 내가 프로작심 3일러라 꾸준히 하려고 나를 바꾸려고 연구하고 컨텐츠를 올려놓은 것들 보더니 저도 알려달라고 한 사람 모여서 챌린지 열고 돈을 벌어보고 이런 경험 한 것처럼. 어떠세요? 만약에 제가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데 의미까지 있으면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쩔어요. 재밌는데 의미 느끼면 쩔어.
맞아, 제가 하고 싶은 게 재미에다가 의미도 느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재미를 느끼는지랑 네, 맞아요. 내가 어디서 의미를 느끼는지랑 이걸 알면 이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할 수 있게 되죠. 그럼 그거는 콤님은 어떻게 찾으셨고? 저는 어떻게 찾았냐, 내 패션 브랜드 사업을 내가 하려고 브랜딩에 흥미가 있었고. 그 내공을 기르기 위해 독서와 글쓰기를 과정을 공유를 했었고, 네, 맞아요. 그 과정 중에 퍼스널 브랜딩 해보세요라는 피드백을 네. 받았고, 네. 그래서 피벗을 해서 그쪽으로 발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의미를 이제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브랜딩 해드리는 거 사명이 명확히 누구한테 어떤 핵심 경험을 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제 딱 정해드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정해놓고 보니 내가 누군지가 되게 명확하고 나는 매일 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란 Y가 되게 분명하고, Y를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사람이 되니까 이게 저한테 너무 좋고, 그 과정에서 챌린지 했더니 나는 내 거 그렇게 추적 기록하는 거나 피드백하는 것도 나는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남 거 해주는 거 나 되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러면서 안 하는 거죠. 제가 독서 모임에서 챌린지처럼 굳이 체크 제가 안 하는 이유예요. 내 독서 모임에 습관 잡아드리려면 더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나랑 안 맞는 건 과감하게 빼버리는 거죠. 나한테 맞는 것만 넣어놓고. 저랑 내 친한 개발자 분이 계신데 좋아해서 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고 나니까 막상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배울 게 너무 많으니까 안 맞는 것 같다. 그만두고 이제 뭐 내려가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결과물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크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베스트 원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하게 길러졌잖아요. 근데 내가 온리 원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분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면 나는 백엔드 개발자야, 이게 지금 정체성이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미를 느끼고 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엔드 개발이 내가 왜 좋은데? 개발하는 것 자체는 몰입을 해서 재밌는데 회사에서라는 거는 이제 또 내가 모르는 것도 그냥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얘기긴 한데 회사에서 나한테 월급을 왜 주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의 시간과 노동력을 산 거거든요. 돈 줄 테니까 너는 네 시간 여기다 써줘 요청을 받은 거야. 그럼 여기다 써줘는 우리가 돈 벌려면 이거 네가 해줘야 돼라는 역할을 주는 거거든. 그러면은 해내야 돼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럼 해내야 돼, 안 해? 재미를 느끼고 의미를 느끼는 것보다 아닌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럼 다 싫어 그거. 그러면 어디서 성과가 날까를 생각해보면 내가 재미 느끼고 의미 느끼는 데서 성과 날 가능성이 진짜 커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적용해 볼 수 있냐? 파레토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 뭐냐 하면 성과의 80%는 20%에서 나온다. 네, 맞아요. 그러면 내 일 중에 80%의 성과를 내는 20% 뭐지? 이걸 먼저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거는 좀 대충해. 내가 생각하는 주요 20%의 업무가 아닌 거는 위임할 사람을 찾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쌩을까? 안 한다. 그러니까 업무 누락을 시키는 거지.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이라고 했을 때 급한 일이 뭐냐면 남한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중요한데 나한테 오고 내가 빵꾸를 내기 시작하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돼요. 실망을 주겠죠? 나를 대체해서 줄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이 일이 안 오겠지. 욕을 먹을지언정 그 일은 나한테 안 와. 그동안 난 뭘 해야 되냐? 내 80%의 성과를 냈는데 집중해서 그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쟤는 저걸 너무 못한다라고 인지를 줄지언정 저거는 잘하잖아로 가면은 이 사람은 색깔이 생겨요. 저 사람 저거 확실히 해라는 색깔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일이 더 올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이제 예쁜 그림이고 최악의 경우는 쟤는 시키는 거 안 하고 지가 오신 거만 하고 이제 그런 조직은 나갈 국리를 찾아야죠 사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회사 내에서는 내가 잘하는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선택을 결국 하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야 된다면 네. 그 내에서도 뭔가 최대한 그 내에서의 브랜딩을 하는 거네요. 어떻게 맞아요. 그러니까 브랜딩이 아니라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살아내는 거죠. 그게 브랜딩이 되는 건데 그럼 내가 SNS를 안 해도 회사 내에서 내가 브랜딩이 돼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직장을 우리가 가는 선택을 했을 때 내 시간을 회사에 판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회사를 다니면서 자아실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돈 주는 사람한테 이건 모럴 해저드예요. 의무를 다 하는 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나한테 집중할 시간을 어떻게 만들래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것들을 해내는 시간으로 배분을 해서 가는 거고 여기서 내 시간 더 만드는 게 가능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위임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AI를 배워서 걔네들한테 위임을 하기 시작해. 내가 상황을 만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 훨씬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직장 일 자체가 나랑 안 맞는데 돈을 벌어야 돼서 그리고 용기가 없어서 여기 못 나오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일 거거든. 야
한 잔 받아 이렇게 따라주면서 야 너 이거 먹고 그런 거 버티라고 돈 주는 거야 임마 이렇게 직장 생활 하는데 버티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출근 전이나 퇴근 후에 날 위한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무조건 만들어라. 그래서 그 시간에 뭐하고 놀고 싶어.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직장인과의 별개의 페르소나로 나다움을 찾아가 볼 수가 있지. 제가 그 케이스인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 별개의 거로 독서하는 글쓰기로 아침 2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서 시작을 했고 이거를 한 반년 하다 보니까 여보 나 밤에 2시간 한번 내 거에 시간 좀 써볼게.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나 내 거 하게 좀 양해해줘. 아내랑 쇼 붙이고 독서랑 글쓰기랑 컨텐츠까지 다 하는 걸 아침에 2시간에 다 하다가 밤에 2시간 컨텐츠에 오롯이 집중하고 앞에는 독서 글쓰기만 집중하니까 질이 더 좋아지죠. 그렇게 시간을 늘려가고 회사에서 파레토 법칙 적용해서 그렇게 시작하니까 퀄리티가 더 좋아지죠. 지금은 내 것만 하죠. 상황을 이렇게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시작해놓으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는 업을 통으로 취업을 해서 자아실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죠 보통.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우리는 사실 거기에 가서 맞춰주기로 하고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데가 있어서 발견돼서 가기는 쉽지 않죠. 어떤 것 때문에 거기 가는지 내가 명확히 이해하고 해줘야 되기로 계약한 건 해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나도 잘 모르고 그게 뭐든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가서 이제 뒹굴고 돈 때문에 하니까라고 그냥 위로하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성공하고 싶어. 재정적인 이슈가 없다면 회사보다는 본인의 일을 해야 된대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30대 중반 이전에 결혼을 안 했어 라고 한다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나 하나 먹고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 입에 풀칠하는 거 한 달에 얼마 들 것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제가 배달도 해본 거잖아요. 내가 지금 나가면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시급 얼마 벌지를 확인하러 내가 배달을 그때 했던 거거든요. 아 이게 되는구나 이런 거 확인하러. 그런 거를 내가 해봄으로써 아 요렇게만 벌면서 내가 할 수 있구나 그러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너무 크니까 그걸 못해.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라고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잡아먹히고 포기하는 경우가 커요. 왜냐면 이 데스밸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데스밸리를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외부적 제약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찾아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야 그만둬라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직장 나와서 고생 끝에 성공하신 분들 모두가 똑같은 얘기가 덮어놓고 직장 그만두지 마세요. 왜? 다 고생 너무 했거든. 내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분들이 극단적으로 몰아넣어서 해냈지. 해냈음에도 그 길을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추천하진 않지만 내가 확고해. 확신이 있어.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뭐. 그러니까는 유미님은 지금 그 상황이 왔죠. 저는 어떤 상황이 왔냐면 직장이 잘린 거예요. 아들 태어나기 20며칠 전에 직장에 잘렸어. 아들 태어난 날이 인스타가 1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중이었으니까 아내한테 쇼부를 친 거죠. 여보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면서만 한데 나 6개월만 시간 주면 이 쇼부를 쳐서 그 상황을 이용해본 거고 유미님도 지금 되게 좋은 기회 아닌가. 도저히 이게 자유가 너무 제한돼서 위축되고 힘들다면 직장을 가자라던가 그 출발을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아는 거에서 출발. 지금 나는 이런 욕구와 이런 정체성과 이런 강점도 있고 MBTI도 있고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좋아하는 걸로만 하고 살고 싶고 그걸로 행복을 누리며 성공까지 이뤄내고 싶어. 그렇게 되려면 지금 내 문제 뭐야? 뭘 해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뭐 해야 돼? 경험해보고. 네,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돈 설계부터 해서 요렇게 하면서 여정을 설계하고 여정을 살아내는 게 내 서사 구조죠.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네. 이 서사 구조가 뭐라 그랬냐면 내 아이덴티티라 그랬어요. 내 정체성. 이 서사 구조의 모험 가운데 내가 어떤 경험을 할지 경험이 설계가 돼 있는 거야. 이게 핵심 경험이에요. 이 핵심 경험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가 되는데 이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를 누구한테 경험시켜? 나한테. 그럼 청중이 누구야? 나야. 그러면은 이 컨텐츠 소비하는 청중은 누굴까요? 나 같은 사람들이지. 그럼 미션에 들어가는 고객이 누가 되겠어요? 나 같은 사람들. 나 같은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핵심 경험을 공유해주는 나는 누구? 이거를 그때 저랑 같이 정리한 거거든요. 나 같았던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핵심 경험을. 그럼 그때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하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된다는 마인드로 이걸 작성하니까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줄 게 없으니까 증명도 안 되고 이래갖고 지금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이 청중이 누구야? 나야. 무슨 경험? 내가 지금 설계한 경험. 그럼 내가 어떤 여정 가운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했는데라고 일기 쓰는 것도 나쁘지 않고 제가 뉴스레터 하니까 거의 일기잖아요. 그것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서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지금 어떤 경험 설계해서 뭘 하니까 어떻더라라는 오늘 내가 이런 거 할 때 이런 게 좋더라.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걸 정하면 그걸 컨텐츠화하면 공부 잘하는 내가 필기 노트를 반 애들한테 복사해서 돌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게 컨텐츠예요. 그거를 하면 이게 이제
내 Y가 다 들어가 있는 이 컨텐츠들이 하나하나 다 브랜딩 컨텐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쭉 쌓아나가면서 난 여길 향해 여정을 갈 뿐이야. 내 공부가 더 중요하고 공부한 거를 컨텐츠로도 올려나가면 이게 쌓이다 보면 이 중에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한 한두 개가 터지고 제가 유튜브 컨텐츠가 하나가 그렇게 터져서 지금 150만 가고 구독자 2만 명 넘게 불러들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팬이 모여가다 보면 난 직장 가려고 생각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막 터지고 막 광고 들고 난리 나. 직장 가겠어요? 이걸로 의미 있고 재미있고 돈까지 벌리면 이제 갈 필요 없는 거지. 어떤 거를 내가 의미 있게 여기는지 재미 가운데서 그걸 찾는 여정을 한다. 나는 재미 가운데 의미를 찾고 그 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걸 믿어요. 이런 믿음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증명하는 게 살아내는구나. 네네. 그러면은 부담이 없겠네. 부담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준 게 아니라 누굴 위해 하는 거야? 내 공부한 걸 그냥 애들한테 선물하듯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술가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물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처럼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예술가의 삶을 사는 거죠. 나라는 내 씨앗이 뭐가 있는지 이 나. 얘가 좋아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어딘지 확인해서 거기서 놀아보는 거? 좀 제가 생각했지 못했던 방향성, 네, 마인드셋을 배운 것 같아요. 이전엔 어땠고 지금은 어떤데요? 이전에는 무조건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나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내 사업을 그것도 고려는 해야겠구나. 겁이 많아서 네. 내 사업을 한다는 건 아직은 자신 있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나는 왜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냥 주변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있잖아. 아 그러네요. 그리고 원하면 얼마든지 많이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하나 해결됐고 또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못한 것 그렇죠. 같아. 못해한 그냥 거. 만약 한다고 하면 뭘 해야 될지도 몰랐어. 그러면은 오늘부터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장이 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나? 그런 관련된 질문 몇 가지 좀 던져놔드릴까요? 기존에 틀 깨는 거? 내가 한국에 살아야 될 이유 있나? 굳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나?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기존의 관념들을 틀을 깨는 생각들을 던져보고 답을 해보다 보면 근거 없이 믿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렇대 저렇대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걷어나가다 보면 왜 난 사업을 못한다고 생각했지?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업은 특출나지 않으면 직장 다니는 게 맞아. 몇 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게 패션 쪽의 부업을 다 망해가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그런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이러고 있는 거죠. 너는 특출나지 않다는 얘기를 저한테 뭐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는 내가 특출나지 않다라고 느끼고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그때는 생각했는데 근데 갑자기 특출나진 게 아니고 믿음 하나 바뀐 거. 그러면은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자영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왜죠? 회사 다니다 보면은 뭐 어떤 동기부여로 일을 하냐 그러면은 그냥 자기는 그냥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에 보람을 느낀대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의 성향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은 직원으로 다니는 게 맞는 거고 사실 그런 분들이 80%예요. 근데 저는 네. 정말 아쉽게도 그 80%가 아닌 거죠. 성장 욕구 높은 사람이 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장 욕구가 안 높아요. 일단은 안정 욕구가 높아요. 압도적으로. 안정이라는 건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변화하지 않고 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 욕구상 충족되는 분들이 변화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직장에선 누구를 필요로 하냐면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해요. 정해진 걸 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분들의 위기가 온 거예요. 사실은. AI 때문에. 네. 여기에서 유일한 대안은 이제 나다운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대일보도 사실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얘가 아니면 안 돼를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얘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AI한테 맡기면 되는데 왜? 기존에 했던 전문성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 수 없다. 그러면 브랜딩이 진짜 이게 과연 선택의 문제일까? 저는 사실 퇴사하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커리어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 알바 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Y에 대한 성찰을 하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구나. 장기간으로 봤을 때는 딱 그렇게 비유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도끼. 지금 당장 이거 나무를 벨 거냐 도끼 나를 갈 좀 거냐. 갈 거냐. 네. 뭉툭한 도끼로 계속 벨래 아니면 나를 좀 갈고 할래.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매 순간 중요한 시점을 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장 급한 걸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거기에 국한돼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 여기 두잉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존재고 아까 그 백엔드 개발자분 있으시죠? 네.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라고 정해진 게 있으니까 그걸 하시지만 나다움에 맞는 거를 계속 해나가시면 같은 백엔드 개발자가 아니에요. 다른 것까지 하게 되지.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사람밖에 안 해주니까 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월요일부터 뭐 하실 거예요? 일단은 최소한의 살아나기 위한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최저한으로 필요한지 탐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되면은 그 선에서 좋아하는 게 뭐고 의미 있는 게 뭐일지를 찾는 과정을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왜 가지려고 하시는 거죠?
쫓는 방향이라서 쫓는 방향이 뭐죠?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로 살아가는. 살겠다, 살고 싶다. 네. 그게 쫓는 방향이어서. 네. 그럼 내가 믿는 건 뭐죠? 내가 좋아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믿으려고. 그러면 이제부터 그걸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는 매일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학원처럼 써보고 나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왜 생각했는지 써본다던가 나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해본다던가 이렇게 사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 글로 써보면 이제 확신이 점점 더 그게 되게 중요한 행동이에요. 믿음을 강화하는 행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